예, 세월호 침몰 사고로 대한민국의 심리적 공황 상태, 트라우마에 빠졌습니다. 우울감, 슬픔, 분노, 불신, 여러 가지 형태로 감정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서로가 트라우마 극복에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클리닉의 이병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그 병원에도 일부 이제 생존자 가족 중에 일부가 좀 와 계시다면서요? 예, 생존자가 2분 저희 병원에서 지금 화상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화상으로요? 예. 화상 치료와 함께 이제 심리 치료 같은 것도 같이 지금 하고 맞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세월호 침몰 일주일째를 이제 맞아서 시간이 갈수록 뭐 이제 당사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국민들도 조금 뭐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상당히 우울한데 네. 이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에서 10으로 이렇게 수치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치로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벌써 이게 며칠째 계속 지속되고 있고 온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또 계속 비관적인 소식만 들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 제가 이제 외래에서 보다 보면 예. 이 어떤 불안 수준이 높거나 이렇게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약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증상이 나빠지거나 막 힘들어지고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증상에 그걸 호소하시는 거 봐서 어떤 이런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벌써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실종자 가족 가운데 그 부모님의 경우에는 아이의 소식을 듣고서 아직 생사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듣고 충격으로 뇌경색까지 온 분도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어떤 전조 증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이런 큰 병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쪽 체육관의 환경 자체가 예.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고도 긴박하고 또 그런 것들이 아무런 어떤 쉼 없이 그냥 벌써 며칠째 계속 지속되고 있는 네네. 건데 사실은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런 분들은 그걸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거고요. 사실 그분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고 정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를 투입해서 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보면은 이런 그 상황이 생겼을 때 칸막이를 해서 이런 가족들이 어떤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걸 좀 안정을 취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정부에서 그 칸막이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거에 많이 몰입을 하더라도 네. 사실은 잠깐씩 쉬고 어떻게 좀 여유를 가지고 이러는 것들이 있어야지 아마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안정이라든지 체력을 유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완전히 다 공개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가족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뭐 밥 한 끼 제대로 먹는 거, 차 한 잔 제대로 마시는 게 너무 사치스럽고 죄스럽고 미안하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속 생활을 그리고 일상에서 전혀 벗어난 생활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심적인 어떤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실종자 가족들 뭐 얼마나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까? 뭐 지금 주로 이제 팽목항 같은 데 가셔서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제 바다를 이제 하루 종일 쳐다보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걸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 사고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원인 자체도 불확실하고 네. 지금 생존 사실도 불확실하고 네. 그리고 그 사고가 났던 그 근처에서 어떻게 좀 뭐 구조 작업을 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멀리 떨어진 데서 소식만 그렇죠. 전해드려야 되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이 더 이 피해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뭐 사실 좋은 소식은 전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기다림만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많이 지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고 그러는 것들이 자꾸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실종자들 가족들의 경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지만 생존자 역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이후에 그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금 뭐 다행히 학생들은 예. 또 학교와 병원에서 이렇게 잘 도움을 받고 있어서 다행이긴 네. 한데 그거 말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예, 사실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나만 살아 돌아왔다는 문제는 굉장히 힘들게 하고 이런 예.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떤 그 스트레스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지원도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외상후 스트레스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거나 기억에 계속 떠오른다. 뭐 꿈에도 이 사건이 반복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저희 뭐 입원하신 그 환자분의 동의를 얻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물속으로 가라앉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벌떡 놀라서 일어나는 정도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다른 구조자분들도 예.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지금 초기에서는 사실은 누구나 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안심시키고 뭔가 좀 그 위로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계속 진행되면서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꼭 전문가를 찾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심하게 나타납니까? 맞습니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격적으로 완성되지 않았고 또 어떤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어떤 모순되는 상황을 본인이 이해하고 납득해가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성인보다는 훨씬 더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더 요구됩니다. 예. 예,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이제 단원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극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죄책감으로 결국은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걸 서바이벌 증후군이라고 부른다면서요? 그 심한 죄책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 같고요. 이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사실은 그 이제 한 달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심한 어떤 후유증을 갖다 얘기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대개 한 20% 정도에서 자살 시도를 경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그 담임고 교감 선생님은 나름대로 어떤 책임감 네. 또 여러 가지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결정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결정 자체가 전혀 어떤 실종자 가족들의 위로는 되지 않고 네. 오히려 더 심적인 부담이나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혹시나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이제 이렇게 있을 경우에 그 지속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거는 계속 어떻게 이어질 수도 있나요? 치료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되면 전혀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40% 정도에서는 증상을 보입니다. 사실 치료를 받는 경우에서도 저희 병원만 해도 몇 년씩 외래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네. 월남전 찬준 용사분이 아직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봐서는 네. 사실은 정신과에 있는 어떤 정신적인 후유증, 이 뇌를 손상되지 않은 정신 후유증 중에서는 가장 심각하고 만성적이고 또 증상이 위중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뭐 단원고등학교 학교 자체가 지금 거의 뭐 이제 휴교 상태였는데 이 남아있는 1학년, 3학년 학생들 수업을 이제 재개를 하기로 했거든요. 이게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쪽도 있고 또 이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아이들이 과연 얼마만큼 지탱해 줄 수 있을지 버텨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떤 쪽이 좀 더 빨리 회복하는 데 낫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일주가 지났으니까 예.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에 가지고서는 본인들이 느낄 때는 하루가 다르게 좀 좋아지는 느낌들을 느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서 증상 이렇게 잠을 좀 잘 수 있고 또 그런 사고 생각들이 심하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라 그러면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학교를 가게 되면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거기 때문에 같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면서 어떻게든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이고 이러는 것들이 제 생각엔 거기서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 뭔가 회복력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냥 격리된 상태로 계속 증상이 다 좋아지기까지만을 기다린다라는 거는 사실 치료에 좀 반하는 행동이 될 것 같고 네. 반면에 증상이 너무 심해서 어떤 일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고 수면이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유지되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아직은 좀 더 전문적인 치료와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생존자 같은 경우에 이제 아침에 오늘 대국민 호소문을 이제 발표하고 뭐 안정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좀 같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은 먼저 안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할 거고 다양한 느낌들이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될 수 있으면 같이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하면서 사고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것들이 본인 스스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생존자의 어떤 죄책감 이런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 그냥 자연스럽고 편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마음의 짐을 덜어준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 스스로 뭔가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걸 갖다가 굉장히 좀 뭐 쉽게 말하면 사치스럽거나 아니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서 자꾸 권해가지고 바람도 쐬게 하고 걷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금 구조 작업이나 수색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실제 그 사고 현장을 보는 구조대원들도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조대원들도 이제 현재 그 구조 환경이 열악하고 예.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또 어떤 국민들의 시선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맞는 네네.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구조대원분들은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이고 이런 어떤 교육을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이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큰 사고가 나고 나서는 굉장히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안에서 물론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잘 하겠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그 일단 작업이 끝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또 힘든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또 전문가를 찾아보고 이러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앞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뭐 TV 뉴스 저희가 뭐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TV 뉴스 같은 것들이 조금 뭐 이렇게 생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안 보게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요령도 나와 있는데 지금 언론의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언론에 이번에 사건을 가지고 보면 예. 좀 지나친 부분들이 없진 않습니다. 예. 사실은 이런 재난 방송을 보도할 때 어떤 끔찍한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감정이 격해진 어떤 그 실종자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울감을 가져오거나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배제하는 게 그런 것들은 잘 안 됐었고요. 사실은 그런 것 장면들이 사실 굉장히 어떤 그 국민들에게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이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선 뭔가 좀 열심히 해보자라는 것들은 이해가 되긴 하지만 예. 사실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관심을 가지고 물론 희망을 가지고선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네. 일반인이 그 계속 하루 종일 그 뉴스를 틀어놓고 그 앞에서 계속 보고 있고 이런 것 자체는 사실은 너무 사람을 가라앉히고 의욕 없고 이렇게 또 비관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 사건에 대해서만 계속 몰입하지 마시고 하루에 3-4시간 정도라도 좀 바람을 쐬거나 해가지고서는 이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야지 본인 어떤 심적인 안정을 찾고 일상적인 생활을 좀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국가 차원의 뭐 이런 그 트라우마를 좀 관리하는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슈화가 되긴 하지만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PTSD를 갖다가 상설 조직으로서 관리하는 조직이 없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서 어떤 큰 사고를 겪은 다음에 어떤 센터를 만들어서 네. 이런 재난 구원에 대한 보호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그 틀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치료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을 또 검증을 하고 또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조율을 하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이렇게 사고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사람을 모았다가 또 흩어지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통일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국가 조직의 국가기관 어떤 상설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클리닉의 이병철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